박사님께서는 부동산은 8알이 쉽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부동산이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과거보다 더 세졌죠. 그러니까 홈이라면 심리가 필요 없거든요. 집에 사는 집 사는데 무슨 심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투자자가 되면은 주식처럼 심리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떼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불안하니까 이게 약간 군집 행동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느 순간 집을 아무도 안 사요. 내가 과매수 하는 게 아니냐, 너무 비싸게 사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느 순간 아무도 집을 안 사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갑자기 훅 몰려들어요.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나온 풍속도 같은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게 최근 들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광속이거든요. 모든 게 빨라요. 그래서 통계보다는 장바닥 시세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요새 이런 얘기 돼요. 분석하는 순간 구버전이 된다. 요새 아파트 시세는 단톡방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만큼 빨라요. 그래서 좀 시장이 기밀하게 움직이니까 항상 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 전망, 뭐 관점 이런 게 보면서 이제 경공매 큰 장이 열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관점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 경공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할인 매장이거든요. 라면을 사는데 왜 편의점을 가요? 할인점 가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경매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게 고금리에 따른 한계 매물이 이제 결국은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작년에가 저희 그랬어요. 2023년 경매 큰 장 열릴 거는데 솔직히 작년에 안 열렸거든요. 작년에 안 열렸어요. 예. 네, 작년에는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자영업자라든지 또 이런 또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서 대출을 연장해주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건설사도 거의 보면 계속해서 어음을 이렇게 만기를 돌려줬잖아요. 그거 실제로 총선 이후로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음모론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총선 되면 많이 끝장날 거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나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대부분 6월 말이 만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총선 끝나면 이제 뭐, 더 이상 안 받을 거다.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너무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하나 만들어내는 하나의 스토리지. 이렇게 보진 않고요. 그래서 좀 인내력을 가지고 경공매 시장 쪽으로 노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도요. 또 한 가지가 또 어떤 게? 하나는 제가 마지막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타이밍만 재죠. 타이밍만 재지 마시고 프라이스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싸게 사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각계전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울퉁불퉁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상 지금도 가보면은 고점 대비 30% 빠진 데도 있고 아니 10%밖에 안 빠진 데도 많아요. 동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사신다면 상반기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2021년 10월인데 그때 대비해서 아마 서울은 마이너스 30%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마이너스 한 30에서 40% 정도 싼 걸 사야죠. 그래서 이건 부지런해야 돼요. 상품을 팔아라 그러거든요. 손품, 다리품, 그 다음에 머리품. 너무 이렇게 부동산에 담론에 안 빠지고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조금은 부지런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다리품을 많이 파시고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좀 원하시는 대로 해보시고. 예. 또 청약은 계속 유효하다 말씀하셨는데 청약이야 뭐 규제가 다 풀렸잖아요. 꾸준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굳이 이제 내 집 창문하신다 그러면은 청약하고 급매물하고 그다음에 경공매 세 가지 트랙으로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너무 이렇게 시점을 보지 마시고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거에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싸게 사야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그리고 장 1년 전에 그 박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월세가 높은 데를 눈여겨봐라 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월세 시대가 오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높아봐야 뭐 2.5, 3% 넘어가는 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요, 그게 일본이나 미국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뭐 고금리 시즌인데 그게 과연 전기요금보다 더 낮은데 그걸 왜 하느냐 그러는데
금액이 커지면요. 그리고 또 금리가 크게 낮아지진 않지만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려요. 저는 사는 집도 유동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주택연금이거든, 아니 월세거든. 월세를 내 집을 유동화 시킨다는 전략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자기는 좀 더 안 좋은 데 가서 사는, 이른바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집을 어떻게 보면은 유동화 시켜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비싼 집을 깔고 앉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보면 유동화를 시킬 거냐,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거냐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높은 지역, 반포, 아리파크, 한남 더힐, 서초 레미안, 뭐 마포, 프레스티지아. 반드시 많이 나오는 데는 아니고 그냥 대표적으로 뭐 그런 그렇습니까? 데가 있다 이거죠. 뭐. 경기권은 판교, 백현, 광교, 중흥, 청촌, 어바인퍼스트.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아, 그랬습니까? 네, 아마 월세는 생각보다 제가 보면은 서울은 학군지보다 오히려 역세권이 더 잘 나오고요. 한강을 보인다든지. 지방은 오히려 부산이나 대구, 광주 쪽이 좀 잘 나옵니다.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죠.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라 말씀하셨는데, 네. 요게 이제 마지막 멘트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이 너무 이념화되어 있고 담론화되어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그래서 내가 부동산 평론가가 될 거면 그쪽으로 따라가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진짜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담론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오히려 실용적인 어떤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중도적인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이 더 좋고요. 저는 부동산을 너무 팬덤으로 바라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균형추로 가지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요새는 워낙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그쪽으로 참고로 듣는 건 관계없지만, 내 행동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의 힘을 기르고 균형추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